네. 녹화하겠습니다. 자, 반가워요. 오늘 멀리서 사실 여차하면 제가 내려갈 생각도 했는데 제가 서울 쪽에 일이 좀 있어서 이래저래 못 갔어요. 근데 일단 오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학생들이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퍼실리테이터로 뭔가 지원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 사고 코칭, 역량 강화 연수 입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 이 소개할 내용이 사뭇 학생들이 듣게 될 강의 내용과 방향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제가 마음이 급해요. 어, 음.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재밌게 오프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재밌게 게임도 하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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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려운 개념을 하나둘씩 배워가는 뭐 그런 제가 작전을 짤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바로 다이렉트로 갈 거예요. 시간도 줄일 겸 또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텔리들이잖아요. 교사들은. 그래서 좀 진행을 좀 해볼 건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 여러분들 그 어, 저번에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분들 말고 또 오신 분이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죠? 저를 처음 보시는 분. 몇 분 계시나요? 한 분? 한 분? 강의를 맡기도 한 분 그건 정도 제대로 계세요? 제대로는 못 들었어. 그래요? 이해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한 번 경험하신 분들은 와, 정창권이라는 사람이 정말 신기하게 뭐 재밌게 뭐 강의하더라.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무슨 마음으로 오셨는지 저의 이 강의 이 분위기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냥 스몰 토크로 잠깐 얘기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따로 시간 내서 여러분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이렇게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하려고 하는 저랑 같이 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대단한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선 최초고 전 세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알고나 계시나 몰라. 그래서 뭘 알고 오셨는지가 궁금해요. 오늘 처음 오셨다고 그 선들으신 분 잠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강제로 오라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 뭐 좋고 나 좋아할까?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좀 잠깐 얘기 좀 해줘요. 네, 재밌게 얘기하셔도 되고 농담하셔도 되고. 음, 아니, 이제 예. 저번에 그때 교수님께서 저보고 이제 어 뭐라고 말을 해달라고 하셨었는데 저번에도 그때 제가 강의를 못 들었어가지고 그때 앞에 분을 늦게 답변을 오셨구나. 못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지금 왔는데 그때와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몰라가지고 그죠, 그때 그죠, 예, 예, 그죠. 네, 네, 시스템이란 말밖에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네. 오늘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또 다른 그 여성 교사분 한 분 더 계신 것 같은데 손 드신 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제가 주제를 보고 한번 이렇게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케이. 네, 자세가 좋아. 예. 네. 그래서 또 교수님 홈페이지도 들어가가지고, 네. 권장 도서 이렇게 넣어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뭐 되게 이제 읽지는 못하고, 아직까지 읽지는 못하고, 당연하죠. 네, 당연히 네. 하나요. 그래서 대충의 그런 아웃라인을 봤을 때는 제가 엔트로피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연결을 짓고, 연결을 네, 약간 짓고, 네.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네. 네.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자세히 안 해보자 왔습니다. 아,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또 계시나? 네, 없습니다. 아, 전에 한 번쯤 저를 경험하신 분이고 음. 일단 우리 서부 창의융합지원단 내에서는 스팀이라는 주제로 뭔가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잖아요. 큰 네. 주제로, 그죠? 네. 그래서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 사고를 스팀이라는 영역하고 잘 버무려서 제가 이제 진행을 좀 할 건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다른 여타 주제 예컨대 환경이면 환경, 민주시민교육이면 민주시민교육, 그러니까 뭐가 됐든 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겸사겸사 경험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강의안은 제가 따로 보내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자, 저의 나중에 강의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프로파일 나중에 이렇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단 저번에 들으셨던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한테도 일단 이거부터 신신당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스템 사고와 시스템적 사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시스템적 사고라고 했을 때 영어 표현도 달라요. 이게 좋은 얘기예요. 둘 다. 그래서 이 얘기를 길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길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줄여서 시스템적 사고는 보통 우리가 되게 익숙한 요런 틀이에요. 요런 구조. 뭔가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시켜서 너는 이거 책임져. 그래서 평가까지도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만드는 거. 톱니바퀴처럼 확 돌아가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시스템적 사고인데 시스템 사고는 이게 아니다. 도대체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지? 그래서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이런 얘기를 주리장창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스팀 교육이든 환경이든 어떤 주제든지 간에 이러한 상호작용과 변화라는 관점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문제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영역과 연결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복잡계. 그래서 이 복잡한 이 시스템 안에서 서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려면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는 오늘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시스템적으로만 사고를 하면 상호작용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변화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시스템 사고에서는 주리장창 얘기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 복잡계 안에서의 상호작용이 결국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결국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시스템 사고나 또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이 큰 학문에서는 나름대로의 관점, 여러 가지 이제 사고 체계가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데 학자들마다 분류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네 가지로 분류해서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요 내용을 일일이 학생들한테는 뭐 구구장창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가 지식도 체계적으로 배우는데 익숙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비록 제가 시스템 사고를 강의하지만 제가 전달할 때는 나름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아마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 원리가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바로 저랑 같이 뭔가를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이 기호를 보세요. 이제 바로 여러분들 작업하실 거예요. A 화살표 B. 그러면 인과관계를 저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라는 게 되게 직관적이에요. 맞죠? 자,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엄청난 철학적 얘기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인과관계가 뭐냐 이거예요. 인과관계. 이거를 학생들한테는 되게 그냥 수학 겉핥기식으로 씩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할 게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살짝 깊게 들어갔다 나옵니다. 네. 시스템 사고에서 인과를 독특하게 설명을 해요. 인과, 원인과 결과예요. 그죠? 원인과 결과. 그런데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제가 저렇게 썼잖아요. 여기 표현. 원인, A가 변하는 것이 B한테 영향을 줘서 B도 변하는 거예요. A가 변하면 B도 변해야 돼요.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이 말이 좀 묘합니다. A가 변하면 B도 변해야 돼요. 원인과 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을 A가 변하면 B도 변한다는 말을 이게 묘하게 상관관계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즉, A도 변하고 B도 변했어. 이거 상관관계잖아. 통계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인과관계로 살짝 시환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이거 엄청나게 경계하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할 거냐? 자, 이제 여러분들이 A와 B를 찾으실 거예요. 제가 모든 별로 원인과 결과를 찾으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A가 변함에 따라서, 즉 A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 때문에 B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래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A가 변하는 것이, 즉 A가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B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원인 A의 변화에 따라서 B가 그 영향을 받아서 변화해야 돼요. 자, 이게 시스템 사고에선 주리장창 강조하는 인과관계 표현이에요. 자,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변수 하나를 찾아봅시다. 그냥 모든 별로 하나를 선택하세요. 모든 별로 하나. 여기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그냥 변수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하세요. 하나. 변수 하나. 우리 모두는 뭐 할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음, 수면 시간은 지난번에 했던 것 같고, 스마트폰 사용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사용량? 자, 결정했어요? 결정했으면 알려주세요. 자, 두 모둠밖에 없어. 네. 했어요? 예. 자, 네. 알려주세요. 뭐고 뭐예요? 모둠 하나는 어디? 그러니까, 우리 일모둠은 스마트폰 사용량에 오케이. 대해서 스마트폰 사용량. 또 다른 모둠은 저희는 AI 의존도, AI. AI 뭐요? 의존도, 의존도. AI 의존도랍니다. 아, AI 의존도. 좋아요. 그러면 하셔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달라질까? 이런 거예요. AI 의존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게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어디 보자. 요거부터. 네. 지금 맨 왼쪽에 있는 변수 보세요. D, E, F, G. 걔네들은 이거부터 하는 게 낫겠다. 오케이. 오케이. 요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 볼게요. 그러면 일단 A가 스마트폰 사용량 또는 또 다른 모듬은 AI 의존도예요. 그죠?
AI 의존도 화살표 B, B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량 화살표 B, B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찾으세요. 그냥 쉽게 재밌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일단 요 단계까지. A, B만 찾는 것을 화살표 한번 거보세요. 합의하셔서. 스마트폰 사용량이 영향을 주는 것. 영향을 주는 것. 참고로 여러분, 그 이젤패드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작성할 거예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큰 글씨로 쓰지 마시고 이젤패드에 이런 식의 좀 많은 이 글자들이 들어간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네. 일단 A 화살표 B 한번 작성해 주세요. 아, 여기다. 여기다가 이젤패드에다가. 아, 이젤 패드. 아, 여기다 그냥 같이. 네. 같이. 일단 적어볼까요? 가운데 스마트폰. 우리는 AI. 그냥, 네. 스마트폰 사용량.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렇게. 네. 다 하셨어요? 두 모든 다? 보통은 잘 때 스마트폰을 많이 안 줘. 수면 시간 안 쓰는 효율? 있냐고 수면의 질? 예. 일단 원인하고 결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 하나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아직 아니, 뭐가 있습니다. 이제 선을 꺼서 B를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B 적으세요. 네, 네. 선을 그어서 B. 네. 하나만 일단 적겠습니다. 하나만. 그래? 하나만 해야 된다. 하나만 적어도 된다고 하셔서 보여달라고 하셨으니까. 좋아요. 고마워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스마트폰 사용량, 수면 시간 좋아요. 네. 자, 내려놓으시고 또 다른 팀. 사이즈도 적당하게 좋네요. 안 보이네. 저기다 보이는구나. 오케이. AI 의존도, 업무 처리 속도. 좋아요. 자, 이제는 어디 보자. 공유.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B에서 또 화살표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또 A를 보면 A는 왜 생겼냐고요. 왜? 원인.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왜 생겼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원인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A가 나름대로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원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시스템 사고의 첫 번째 단계 드디어 시작합니다. 연결성이에요. 연결성. 그거를 화살표로 냅다 그려보세요. 냅다. 그냥 마음대로. 괜찮아요. 마음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화살표를 거미줄처럼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좀 화면에 보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또는 이렇게도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기호가 하나 더 생겼어요. 짝대기에다가 여기 짝대기에 화살표 위에 짝대기 두 개. 요거는 지연 표시입니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나중에 나타나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장난 놀아보겠습니다. 거미줄 만들기 시작해 주세요. 이게 틀리면 이게 생각이 바뀌면은 다시 떼서 고치면 되니까
네. PPT에다가 그러면 수면 시간이 증가하면 수면 자, 시간이 잠깐 영향을 화면 받는다. 재밌자고 이제 한번 화면 보실래요? 네. 네, 저렇게 되면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랑의 감정이 뭔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퀴즈. 네.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면 사랑의 감정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뭐 일반적으로 여기 이게 이 정답이 연령별로 달라요 보니까. 그런데 말이죠. 보세요.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만날수록 신비감이 영향을 주고 신비감은 호기심에 영향을 줘서 그 호기심이 사랑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거. 그렇게 영향을 받은 사랑의 감정이 다시 만남의 횟수에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연결시켜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자유롭게 그냥 하면 돼서요. 네, 자유롭게 해보시죠. 그런 거 같고. 우리는 그냥 한 얘기지. 막 그냥 까먹을 수도 있어. 몰라. 일단 준다. 응? 자,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얼마나 많이 화살표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음.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이미 하신 작업한 거 위에다가 표기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 테니까 추가 작업을 해주셔요. 인과관계에 관한 이 시스템 사고만의 독특한 표기법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문해력 차원에서 들어갑니다. 먼저 요거를 좀 소개해드리죠. 원인과 결과가 보니까 출생과 총인구야. 출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총인구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죠? 그러면 요 대목에서 네. 그러니까 제 얼굴 잘 보이시죠? 오케이. 예. 이게 초등학교 수준의 설명이에요.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설명. 중학교까지. 그리고 이 설명을 벌써 두세 번 들으신 분도 계셔요. 머릿속에 그냥 암기하시라고. 자, 원인. 출생이 증가하니까 결과. 총인구가 증가했어요. 방향이 증가하니까 증가.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기법이 플러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하게 돼요. 왜냐? 얘들아, 이 플러스는 좋다는 뜻이 아니야. 덧셈이 아니야. 그냥 변화가 같은 방향인 거야. 증가하니까 증가하잖아. 뭐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망과 총인구를 볼까요? 사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총인구가 변하잖아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감소하죠. 그래서 손짓 발짓 합니다. 사망이 많으니까 총인구는 감소하더라. 반대 방향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기호를 표현하더라. 근데 여기서 또 신신당부합니다. 얘들아, 이 마이너스는 하필이면 영어 표현인 네거티브긴 한데 부정적인 뜻이 아니란다. 그냥 반대 방향이란 뜻이다. 그래서 우리 음과 양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같은 방향의 인과관계를 표현을 플러스로 표현을 하지만 하필이면 영어도 포지티브 인과관계로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뜻이 아니란다. 덧셈의 의미가 아니란다. 원인과 결과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왜 없겠어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표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영어 표현도 네거티브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그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부정적인 뜻이 아니야. 어, 뺀다는 의미가 아니야. 그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야. 이렇게 좀 설명을 해요. 근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그 다시 한번 수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를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모둠별로 돌아다니면서 요거를 지도를 할 법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플러스 대학교 수준, 교사 수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출생이 증가하면 총인구는 증가해.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출생이 줄어들면 총인구는 증가해, 감소해. 이거죠. 이거는 약간 고등학교 이상의 수준이에요. 출생이 감소하면 총인구는 증가하니, 감소하니. 이거예요. 예. 혹시 그 새로 오신 분한테 한번 테스트 해보실래요? 뭐라고 하시나? 걸렸어요? 어때요?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새로 오신 분. 증가해요. 증가? 진짜? 증가?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초인구도 볼까요? 이게 묘한 게 있단 말이에요. 묘한 게. 사망. 요즘같이 의료기술이 좋아서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 사망자가 갈수록 증가하겠지만 요즘같이 의료기술이 좋은 상황에서는 사망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총인구는 증가해, 감소해? 그러면 요 대목에서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죽은 사람 살린다는 뜻이 돼버려요. 부활시킨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대목에서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욕조로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욕조에는 여기 보신 것처럼 들어오는 파이프, 나가는 파이프, 들어오는 물, inflow, 나가는 물, outflow, 거기에 따라서 욕조의 물이 증가하냐 감소하냐가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출생자가 많으면 총인구가 많아진다.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출생이 줄어들면 총인구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빨리 설명할 테니까 자, 갸우뚱하신 분들 나중에 녹화된 걸 보세요. 들어오는 물의 양이 빨간색입니다. 출생자가 점점 증가하면 욕조의 물은 이런 식으로 2번 그래프처럼 익스포넨셜 그로스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물이 증가하다가 요즘처럼 출생자가 감소를 하면 들어오는 물이 많이 들어오다가 덜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이래저래 들어온단 말이에요. 욕조에 물이 이래저래 들어오기 때문에 욕조의 물은 증가는 하는데 예전보다 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감소하더라. 얼라래 인구 출생자 들어오는 물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감소하더라. 감소니까 감소. 같은 방향.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동거리 그래서, 아닌 승력이고 이동거리. 그래서 이동거리 같은 방향이니까 여전히 플러스가 말이 된다 이거예요. 머리만 쓰지 않습니다. 이게, 자, 이제 됐죠? 자, 요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학생들이 혹시나 헷갈리면 잠깐 일로 나와. 그래서 알려주셔야 돼요. 일로 나와 하면서 살살 알려주셔야 돼요. 또 반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게 참 재밌습니다. 출생, 화살표, 플러스 총인구 하는 순간 표기법은 딱 간단해요. 변수 두 개의 화살표에 플러스 기호. 그런데 이 의미는 출생이 많아지면 총인구가 많아지고 출생이 줄어들면 총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긴 문장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사망자가 줄어들면 총인구는 어떻게 되냐? 사망의 개념은 욕조로 봤을 때 바로 나가는 물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가는 물의
변화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나가는 물의 양이 점점 증가하면 욕조에 있는 물이 증가하다가 유지되다가 쭉 엄청 푹 떨어진단 말이에요. 2번처럼. 나가는 양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훅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의료기술이 좋으면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즉, 나가는 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래저래 물은 나가잖아요. 욕조에서 물은 빠져나가잖아요. 따라서 욕조 입장에서는 물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빠져나가긴 나간다 이거예요. 빠져나가긴 나가는데 상대적으로 덜 나가더라. 예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증가하더라. 아하, 사망자가 줄어드니까 나가는 물이 줄어드니까 욕조에 있는 물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더라. 감소하니까 증가하더라. 반대 방향이잖아.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기호가 여전히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화살표 B 변수에다가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는 순간 내용은 표기는 간단한데 변수 두 개의 화살표 하나에 마이너스 기호가 있을 뿐인데 이 의미는 사망이 많아질수록 총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사망이 줄어들면 총인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더라라는 긴 문장을 쌈박하게 표현하고 있더라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변수를 보면 거기에다가 화살표 위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해 주셔요.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변수는 그 자체로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미 변수명에 증가니 감소니라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증가하니 감소니 이런 표현은 화살표와 플러스 마이너스가 대신하고 있어요. 따라서 변수명은 그냥 명사여야 돼요. 또는 동명사 정도? 그 정도 해야지 변수명에 뭐뭐뭐뭐 증가, 뭐뭐뭐뭐 감소 이렇게 하면 말이 이상해집니다. 증가가 증가한다? 증가가 감소한다? 뭐 희한한 말이 나와요. 그걸 그러니까 검수하면서 그걸 잘 관찰하시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쫙 표시해 주시고 변수명이 애매하다면 변수명을 이제서야 좀 바꿔주세요. 시작해 주세요. 다 하셨으면 알려주세요.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면 수면 시간은 감소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네,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네, 제 말 잘 들려요? 네. 잠깐 중지하시고. 자, 이게 화살표에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화살표, 즉 원인과 결과 그거에 관해서만 관계를 따져야 돼요. 그 이전에 그 어떤 감소했는데 그래서 따지면 안 됩니다. 딱 그 네. 앞뒤만 잘라서 그 관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지시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나중에 묘해질 겁니다. 네, 그래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잘하셨습니다. 이제 요 정도 약간 워밍업을 하셨어요. 자, 요 대목에서 지금 그 스마트폰 사용량 그 팀에서 묘한 표현들이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저게 영향을 줬다고 그거보다는 이거 아닐까요? 이거 진짜 인과관계 맞아요? 라는 또 다른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사실은 이것 때문이라도 교사 선생님과 꼭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인과관계를 얘기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숙명적으로 상관관계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사실 인과관계는 신이 아닌 이상 모릅니다. 묘해요. 복잡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 받아요. 그래서 A가 B한테 영향을 줬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감히 얘기할 수 없으니 상관관계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에 대한 뭐 R스퀘어가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묘한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상관관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인간이 그걸 해석하면서 인과관계로 해석해버려요. 무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상한 나라의 임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 우화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예, 시간이 별로 없으면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오늘은 꼭 해드릴게요. 자, 이상한 나라의 임금이에요, 제가. 자, 이 경북 지역에 다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이동환 신하 어디 있어요? 네, 네, 아, 있습니다. 오케이. 이동환 신하가 탁 저한테 보고합니다. 전하, 지난주에는요, 아이스크림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냐, 시원했겠구나.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윤상호 씨는 어디 있나요? 윤상호. 윤상호 씨는 어디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이름만 지산초 윤상호 떴군요. 아무튼 그러면 우리 회장님 어디 계세요? 회장님. 저요. 회장님이 보고하는 거예요. 전하, 지난주에는요, 치고받고 싸우는 다툼,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냐, 좀 잘 좀 해봐라. 자,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이동환 신하가 또 보고합니다. 전하, 지난주에는요, 지난주보다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많아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 시원했겠구나. 자, 우리 회장님이 또 보고합니다. 전하, 지난주에는요, 지난주보다 치고받고 싸우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야, 좀 잘 좀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비가 왔어요. 자, 그런 일주일이 지난 뒤에 우리 이동환 신하가 또 보고합니다. 전하, 지난주에는요, 지난주보다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 그러냐. 우리 회장님이 또 보고합니다. 전하, 지난주에는요, 치고받고 싸우는 사건, 사고가 줄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하면서 이 이상한 나라의 임금은 필이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 데이터를 한번 좀 모아봐라.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많이 될 때는 치고받고 싸우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줄어드는 그런 날에는 치고받고 싸우는 사건, 사고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필이 빡 왔어. 오케이. 아하, 이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이상한 나라의 임금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여봐라, 그러지 말고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빅데이터를 갖고 와버렸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과장된 표현했어요. 빅데이터라고. 그러니까 제가 빅데이터를 바라보는 저의 태도예요. 빅데이터를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빅데이터를 돌려보니까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할 때는 치고받고 싸우는 사건, 사고도 증가하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줄어들 때는 치고받고 싸우는 사건, 사고도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임금은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뭐 이런 거죠. 판매량을 감소시켰다. 네.
이게 무슨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자, 이거를 일부러 제가 과장된 제스처 뭐 연극하듯이 막 이렇게 했잖아요. 잊지 말라고 이미지를 좀 심어드린 거예요. 일단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사건 사고를 보면 사실 진짜 원인은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그래서 진짜 원인은 그것 때문에 갈증이 생기고 갈증 때문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고 또는 갈증이 줄어들면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었을까요?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불쾌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그래서 사건 사고가 생긴 거 아닐까요? 이게 바로 인과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상한 나라의 임금은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사건 사고를 뭘로 본 거예요? 인과관계로 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상관관계인데 인과관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관계 표기를 이렇게 쌍방향 화살표로 합니다. 잊지 말아 주셔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다르다. 우리는 신밖에 비록 신밖에 하느님밖에 뭐 하늘밖에 신밖에 인과관계를 모를지라도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원인과 결과라며 결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과관계를 따져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관관계를 이상한 나라 임금님처럼 인과관계로 오인하는 경우가 무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메모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당구장 표시. 시작.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받아들여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말과 또는 위험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혈액형과 성격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A형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네. A형은 어떤 사람이래요, 보통? 소심한 사람. 오케이. 그거를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섬세한 사람. 그죠? 오케이. 예컨대 제가 어, 어, 제가 갖고 있는 섬세한 제가 A형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제가 마침 그 저의 그 이 약간 그 까칠까칠하고 그러니까 예민한 그런 성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봐, A형이잖아. 이 말. 그럴 줄 알았어. A형이잖아.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거를 문제 해결, 즉 나의 성격을 바꾸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피를 바꾸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약간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왜냐? 잊지 마시라고. 잊지 마시라고. 혈액형, 뭐 MBTI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르다. 그냥 재밌자고 한 말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 해결로 갖고 오는 순간 무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컨대 MBTI를 기반으로 해서 채용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어, 이게 어느 정도 큰일이냐면, 자, 화면을 봐주세요. 옛날에 그냥 위키피디아에 나온 말이니까 좀 사실 설마 그랬을까? 설마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랬대요. 옛날 아즈텍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피를 바치면 그 다음날 태양이 뜬다는 믿음 때문에 여성의 피를 제단에 매일 뿌렸다 이거. 거봐, 피를 뿌리니까 태양이 떴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피를 바치면 농사가 잘 됐대요, 세상에. 근데 거봐, 됐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인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꼭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제가 핏대 높여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예컨대 그러면 상관관계가 나쁜 거냐? 아니에요. 상관관계의 영역은 지혜, 통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니어리티, 즉 연차가 높아질수록 사실은 통찰력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교감, 교장 되세요. 안 봐도 비디오에 다 뭔가 나 다 해봤어 뭐 이런 거예요. 통찰이 생겨요. 이거 다 상관관계 근데. 이 상관관계는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되게 강력해요. 그런데 그거를 인과관계로 받아들여서 문제 해결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나쁜 거냐? 아니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거를 가설로 받아들이면 돼요. 잊지 마세요. 통찰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가설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얘기는 가설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검증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따져볼 문제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상관관계는 나름대로 좋고 나쁜 점이 있어요. 알고는 계셔요. 그런데 인과관계, 문제 해결 영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쵸? 결과 이 문제가 마음에 안 들면 원인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전문가 영역이에요. 왜 전문가 영역인지, 그리고 이 왜 어려운지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인과관계가 연결됐다 칩시다. 최종 결과물이 F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F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A, B, C, D 중에서 뭘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A, B, C, D, F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가 도출됐다 칩시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도출됐어요. 인과관계라고. 그러면 저 중에서 뭘 건드려야 돼요? 이 자, 뭘 이게 건드려야 되나? ABC. 화살표가 멀어질수록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예요. 음, 그죠? 그러면 네.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는 게 좋은가요? 직접적인 해결책이 좋은가요? 근본적인 게 근본적인 좋겠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런 고민을 시키는 것이 시스템 사고예요. 음, 자, 볼까요? 일단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게 더 처음에 FE 연구를 할 때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과관계가 또 도출돼서 이렇게 음, 지연되어서 이 지연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게 만듭니다. 이 지연 때문에 시스템이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연을 인식하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해요. 시스템 사고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몰랐던 새로운 인과관계를 발견했다 칩시다. 근데 하필이면 이 영향관계가 이렇게 강력해요. 그러면 여러분 뭘 건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인과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과관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돼요. 왜?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매개 변수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겠어요? 희석이 돼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멀면 멀수록 이게 상관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래서 변화의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본다는 것은 무지 어려운 거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어려운 것을 시스템 사역에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문제에 대한 직접 인과관계를 찾아 하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approximation. 근접해 간다는 거예요. 이건가? 이게 인과관계인가? 아니네. 그럼 딴 걸로 한번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시스템 사고를 제가 강의하면 강의할수록 제 스스로도 시스템 사고를 하면 할수록 이 단어가 중요하더라고요. 자, 에포케 한번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시겠어요? 영어 단어 그냥 그대로 에포케 쓰셔도 되고 한글로 에포케 쓰셔도 됩니다. 인공지능한테 물어봐도 돼요. 뭐 구글 검색해도 돼요. 뭐라고 나온가요? 오케이. 이렇게 판단해 주고 판단해 주는지 판단 중지 뭐 이런 게 나오네 그죠? 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을 의심하지. 의심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우리나라 번역의 판단 중지가 좀 대부분을 이루는데 약간 오해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소개하는 표현은 판단 보류입니다. 왠지 판단 중지하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의미는 판단 보류, 즉 어떤 진리도 바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예요. 이게 그리스 철학의 유래한 파거든요. 근데 이게 현대 철학에서 현상학이나 현대 철학에서 무지 중요해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태도에서 이 에포케가 무지 중요하다고 다시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이게 바로 비판적 사고예요. 네. 뭐가 진짜 정답인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면서 접근해 가는 겁니다. approximation.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한번 경험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걸 선생님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저랑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쉬운 예로 이제 이거 마저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차이, 그 다음에 의심, 에포케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걸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보셔서 서로 덕담해 주십시오. 뭐라 덕담하냐? 그거 상관관계 아닐까요? 여보. 의심하니까. 하면서 결국 뭐냐? 여기가 생각난다. 제3자가 봤을 때는 잘 들어주세요. 이게 오늘 제 강의에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지금 또 나옵니다. 비록 다른 모둠이 우리 거를 봤을 때, 비록 제3자가 우리 모둠의 결과물을 봤을 때 다른 생각, 다른 해석, 딴지를 걸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모든 사람끼리는 인과관계로 합의하는 거예요. 그거를 작업을 지금 해보세요. 자, 먼저 1단계 덕담. 그 상관관계 아닐까요? 진짜 인과관계 뭘까요? 하면서 간추려 보세요. 자, 이제부터 새로운 종이 다시 작업할 준비하시고, 필요하면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뜯어야겠다. 예, 그쵸, 그쵸.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녹화는 일시 중지할게요. 야,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보겠습니다. 있어요. 네, 그 다음 네. 단계 가보겠습니다. 자, 네. 저를 봐주세요. 네. 네네. 사실 이 단계는 전체 시스템 사고의 전체 중에서
진짜 거의 문지방에 들어가는 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단계가 너무 소중해요. 진짜로. 이 단계가. 그 다음 단계는 정말 신기한 게 많아요. 재밌고, 피드백 나오고, 빙산 모델 나오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요 문지방 단계, 이 단계가 굉장히 좀 저는 또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인과관계냐 상관관계냐를 얘기하면서 토론을 하게 돼요. 여기가 제가 이번에 우리는 2박 3일이라는 합숙을 하면서 아이들이 뭔가 집중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소중하냐면 그 인과관계를 나의 주장으로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조사하라 이거예요. 인공지능을 이용하든 근데 인공지능을 이용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네 거야. 그래서 교차 검증해야 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봐라. 그래서 근거와 근거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건데, 자, 그 맥락에서 이 화면을 좀 봐주시죠. 자, 이 화면에 보면 인과관계 표기법이 되어 있죠. 자, 한번 해석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학교 폭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해 당사자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저 말에 의하면 증가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예요?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면 무슨 말인가요? 이 논리 맞나요? 학교 폭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해 당사자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증가하더라. 이거 말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 돼야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스마트폰 꺼내보세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 이렇게요. 한번 타이핑을 해보셔요. 네, 직접. 학교 폭력이 많아질수록 피해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는 인과관계를 만드는 조건을 세 가지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뭐라 떠듭니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들어볼까요? 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치고 있습니다. 예, 예. 쳐보세요. 예, 이거는 시간 들여서 괜찮아요. 시간 들여서 칠 가치가 있어요. 다른적인 현실, 방송이 학생이 아, 너무 그래서 내가 잘하는 난 때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다. 슬슬 나왔나 봐요. 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한번 먼저 나오신 분부터 얘기해 보시죠. 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좀 나오나요? 네. 나 누구랑 얘기하지?
네. 아, 홀리 아, 예, 예, 예. 예. 여기를 꺼야겠다. 아, 야, 나온네. 하울링 되네요. 좋아요. 일단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세요. 뭐 나왔죠? 고개라도 끄덕끄덕. 근데 그 나온 얘기를 보면 좀 그럴싸한가요? 네. 어때요? 좀 그럴싸하죠. 그죠? 오케이. 이게 포인트예요. 자, 지금 잠깐 했던 요 활동, 요게 던지는 시사점이 뭘까요? 자, 이게 화면 봐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멀리서 제가 철학자 한 명을 모셔왔습니다. 자, 니체요. 저 글자, 큰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실은 없고 오직 해석만 있을 뿐이다. 어때요? 저게 뭔 말인지 여러분 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런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 상대주의니 인과성 상대주의니 인과적인 조건적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생길까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게 원인과 결과야 인과관계야라고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맞냐 이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여지가 항상 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인과관계가 아닐 수 있는 조건은 또 정반대의 인과관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늘 있어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얘기를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동전은 어떤 모양인가요? 동전. 이렇게 동그라미? 또 다른 거 없나요? 동전, 이런 것도 동전이에요. 그죠? 이렇게 비스듬히 돌리면, 그죠? 또, 이것도 뭐, 동전이잖아요. 그죠? 뭐, 이게 던지는 시사점이 뭘까요? 아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강조합니다. 얼마든지 관점에 따라 보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인과관계를 토론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양한 관점, 다양한 해석이 와서 그래서 뭐 버무를 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동의하시나요? 네.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면 나의 관점이 옳다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말 되나요? 네. 이거를 아이들한테 꼭 심어주고 싶어요, 저는. 이래야 사고의 양극화, 정치의 양극화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즉,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걸 일단 인정하고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야, 원래. 그래서 자신 있게 주저 말고 너의 생각을 얘기해 봐. 자유롭게 대화하게끔, 자유롭게 나의 생각이 그냥 표현하게끔 북돋아 주셔야 돼요. 이거 못합니다, 아이들이. 왜? 선생님 때문에. 학원 선생님, 교사 때문에 못해요. 왜? 매일 정답만 찾잖아요. 음, 정답 찾는 데 익숙하다 보니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 사고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네.
이거를 좀 깨주시고 말랑말랑하게 해줘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 사회는 인공지능 때문이라도 더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뭐가 진리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진리였었어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배신당했다 얘기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나중에 이 강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례를 얘기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여기 QR코드 나중에 찍고 들어가시면 예, 우리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가 나와요. 네, 참 좋은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더 가면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동의하셨어요. 그러면 감각은 어떠냐? 감각. 아이 뜨거워.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이건 정확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뭐가 보이시나요? 자, 삼각형이 보이시나요? 역삼각형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팩맨이 보이시나요? 뭐가 됐든. 네. 근데 여기에는 삼각형이 없잖아요.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죠? 이게 유명한 카니자의 도형 시리즈예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요 대목에서 우리 제 화면 집중에 잘 볼 수 있도록 실내 등을 좀 꺼볼 수 있을까요? 진짜 오히려 바깥에 화나네. 좋아요. 자, 이거 정말 제가 즐겨 쓰는 사례인데요. 그죠? 한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가운데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가운데 직사각형이 왼쪽에는 하나고, 비싼 TV가. 잘 보여요? 이게 잘 보여야 할 텐데, 그쪽에서.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짙어지는 그라데이션이 보이시나요? 네. 네, 이거 여러분들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슬슬 가려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사각형의 그라데이션이 보이시나요? 오케이. 네. 좀 더 가려볼게요. 가운데 직사각형이 다르게 보이는. 그라데이션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아니요. 아직까지. 자, 그라데이션이 보이시나요? 아, 그라데이션이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원래 이 안 도형이요. 보입니다. 충격적이죠. 원래 이 도형이었는데 그라데이션이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직관, 그러니까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얼마나 진리에 맞냐 이거예요. 정확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뭐가 보이시나요? 혹시 거수 한번 해볼까요? 검정 파랑이 보이십니까? 흰색 갈색이 보이십니까? 검파파 손 들어보실래요? 오케이. 다 손 드셨나? 흰갈파 손 들어보실래요? 아닌 흰갈파 걸로 보여요. 흰갈파도 있어요. 그죠? 신기하죠?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눈이 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뭐가 진리인가요? 네. 저걸로 희한하죠. 뭔가 또 제3의 색깔이 있나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예요. 자, 이거 모두 같은 색깔의 같은 색깔이에요. 같은 옷이에요.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하이라이트죠. 자, 꽃이 보입니다. 이 두 가지의 꽃은 같은 꽃입니다. 심각하죠? 자, 왼쪽에 있는 거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 노란색. 자, 왼쪽은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모습이에요. 오른쪽은요. 곤충의 눈으로 봤을 때의 모습이래요. 식물의 입장에서는 사람 눈에 잘 보이는 게 필요합니까? 곤충에 잘 보이는 게 필요합니까? 중에 잘. 그렇죠. 따라서 오른쪽에 저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얘들아 딴 데 가지 말고 이 가운데로 와. 빨간 쪽으로 와. 그러면 거기 좋은 게 있어.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꽃을 두고 저 꽃은 노란색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인간의 오만 아닌가요? 여기까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에서도 인과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한 것마저도 얼마든지 상대적일 수 있다, 조건적일 수 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마저도 이제 불 켜셔도 돼요. 우리가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마저도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가능성 확 열어두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예,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어 라는 것을 강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당황하게 될 거예요, 학생들이. 정답이 없다고? 근데 문제는 해결하라고? 멍해질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어떤 실질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순간 자칫 모든 해석을 용인해야 된다고 가면 큰일 납니다. 다시요. 아무리 봐도 하나의 관점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관점의 해석만 강요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공동의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모두 다 가능한, 모두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해결이 안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머리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합의해야 돼요. 결국 합의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오히려 이 시스템 사고에서 문제와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신신당부드립니다. 정답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맥락에서 다른 해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합의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관계일지 몰라. 그게 불안하죠? 맞아요. 불안함을 전제로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실험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한번 해결책이랍시고 냅두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기계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면 수정해야 돼요. 왜? 인과관계마저도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시스템 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다이내믹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옳았는데 지금 틀릴 수 있고요. 과거엔 틀렸는데 지금은 맞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학생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학 입시를 치르려면 어쩔 수 없이 정답을 추구해야 되고 정답을 찾아야 되겠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고 합의하고 실험하는 과정이라는 거를 한번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떠세요? 이게 우리 2박 3일 동안에 좀 가능하다고 봐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교사 우리 선생님과 사전에 만나고 싶다고 제가 좀 주장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할 일은 별로 없어요. 뭐냐면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다 맞는 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야라고 북돋아 주시기만 하면 돼요. 오버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어떤 오버를 많이 하냐면 자꾸 정답을 알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 이게 태색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어, 뭔가 네. 지도해주고 싶거든요. 그죠? 그것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것만. 자꾸 음, 정답을 알려주시려는 그 마음만 내려놓으시고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그것만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도록. 우리 특히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아마 잘될것 이제 같긴 한데. 그냥 이게 너무 일상적인 뭐 문제기보다는 뭐 우리 아, 지역, 이게 좀 걱정이 우리 지역의 문제 이런 것을 아마 되네. 탐색하게 될 건데 뛰어나서. 뭐 인과관계에 대한 나름의 논리를 백업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라 이거죠. 충분히 그런 거 뭐 스팀 활동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거였다. 그렇다고 다 받아들여서는 또 안 돼. 이게 딜레마죠.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라도 충분히 얘기하고 합의하는 거예요. 이 연사,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수 한 명만 찼어요, 지금. 저는 이게 그 약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워낙에 요게 우리나라 전통이란 거를 좀 알려주고 싶기도 해요. 나중에 저 QR코드 찍으시면 우리 조선시대의 유명한 제도, 경연제도라는 것을 소개하는 자료로 제 블로그로 넘어갈 거예요. 경연제도,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왕과 신하가 견장떼고 토론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계속 계승됐었는데 딴지. 이걸 징하게 사용한 사람이 세종대왕. 세상에 조세제도 하나 바꾸는데 신하들과 견장떼고 토론하면서 23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23년. 법 하나 바꾸는데.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조선 말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워낙에 우리의 전통이었다. 시간이 걸려도 다른 생각을 용인 받아들여서 합의해 가는 과정. 개별 학교에서, 개별 교과목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 캠프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마무리도 해야 되니까 QR코드 찍을 준비해 주실래요? 요거 말고 요거. 한번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게 나올 거예요. 뭐 8명 정도 되시는데 한번 의견을 뭐 오늘 제가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만나요. 왜냐하면 또 그다음 진짜 시스템 사고의 세계에 풍덩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많아요. 이제 그것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굉장히 민주시민 역량과 관련된 이 시스템 사고 교육의 문지방 이 시작점에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버무려서 우리 2박 3일 캠프에서 하면 어떨까? 우리 선생님들 같이 도와주고 제가 같이 있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가능해? 이건 우리한테 좀 뭐 좋은 말인데 우리 애가 하려고 하는 것 취지에 맞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한번 기탄 없이 한번 적어주시고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또 다음 시간에 내용도 좀 만들고 그럴 생각이거든요. 그 밑에 성함하고 이메일 쓰는 칸이 있는데 그거는 함부로 쓰지 마세요. 거기는 이제 글 쓰시는 순간 저의 스팸 메일을 받게 돼요. 아, 그래서 편하게 지금 한번 작성해 보실래요? 그러면 화면에 여러분들이 쓴 거를 제가 볼 텐데 물론 무기명으로 볼 겁니다. 화면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속내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잠깐 이제 녹화를 중지하도록 할게요. 스피드도 있죠. 네, 뭐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안 들리신 것 관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어떤가? 예, 메타 이런 거를 이제 메타 인식 이렇게 표현하죠. 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고의 방법으로 신선함을 느끼고 학생들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강의와 활동을 적절히 섞어서 진행하시고 지루하지 않게. 이게 제 강의의 좀 특징이기도 할 거예요. 오늘은 비대면이라서 제가 또 못한 게 있는데 학생들과 대면에서 할 때는 게임도 하니까요. 뭐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다양한 게임도 하니까 몸을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하면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더 몰입할 수 있고 적절하게 직접 해보고 이런 게 좋죠. 학문에 대한 소신, 아유,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걸 할 거라서. 네, 시스템 사고를 처음 알게 되는데 많은 생각할 수 있었다. 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아마 평소에 고민을 안 하셨을 거예요. 이참에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네. 시스템 사고가 오지선다형 선택형 문제에 익숙한 중고등학생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되게 소중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과 민주주의 영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저는 시스템 사고와 결혼한 사람입니다라고 제 스스로를 소개를 합니다. 저한테는 시스템 사고는 도구예요. 도구. 이 도구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고 비판적 사고를 키우게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그래서 막말로 저야 시스템 사고를 하지만 시스템 사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만 있다면 민주시민 역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면 뭐 다른 거 하셔도 돼요. 근데 시스템 사고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저한테 홀리셨다면 믿으신다면 이번에 좀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의 융합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 입장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러 관점에 사고하는 과정, 창의성과 민주시민의식 등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오케이. 학생들이 주제에 대한 합의 과정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캠프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뭐니 뭐니 해도 가르치는 거에 대한 도사들이잖아요.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괜찮으셨나요? 네. 이제 광고한 대로 다음 모임 때는 이거보다 더 진짜 흥미로운 진짜 시스템 사고의 메인 테마 피드백. 피드백 가지고 어떻게 구워 삶을 것인가. 뭐 그래서 결국 학생들이 이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 좀 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혹시 뭐 회장님 뭐 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광고라든가 뭐. 제가 질문하는 거를 교수님이 답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는 부회장님 질문 하나 따로 하실 건데 2차 컨설팅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예상할 수 있을까랑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거에 대한 말씀드린 그 다음 단계와 그다음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 예. 그다음 학생들이 최종 아웃풋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를 미리 한 맛보기 형태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캠프 때는 저희가 섹션별로 1일차 오후 저녁 두 섹션, 그다음에 2일차 오후 이렇게 세 개 섹션이 있는데 저희가 뭐 할 일이긴 한데 어떻게 섹션을 그 각각의 섹션에서 저희가 진행할 요소가 뭔지를 좀 같이 한번 논의해 보면은 저희가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섹션은 어차피 교수님께서 이렇게 네, 강의해 그렇죠, 그렇죠. 주시고 활동해 주시고 맛보기로 이제 해 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후에는 그냥 옆에서 이제 보조처럼 이렇게 진행만 하기에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할 일이 있다면은 이제 이어갈 때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혹시 좀 부탁드려도 될까 싶어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 그런 것까지 한번 얘기 좀 나눠보도록 예, 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회장님께서 한번 찾아보니까 재미나이로 아까 찾았죠. 네네. 예, 인과 순환 지도를 그려달라 했더니 되게 또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그려주긴 했는데 네, 학생들에게 이제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허용했을 때 네네네. 그걸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지 아니면 허용하지 않는다면 방안이 뭔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마음껏 쓰라고 하십시오. 마음껏. 심지어 CLD를 그려달라고 하다. 아유,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CLD, 인과순환 지도만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플러스 알파 또 다른 것도 할 거예요. 제가 그걸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인과순환 지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빙산 모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이제 할 거라서 괜찮고 두 번째, 저도 많이 써봤는데 아직까지 인과순환 지도의 완성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서 써도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이게 그 소위 아까 제가 강조했던 그 비판적 사고의 something, 그 비판적 사고 그 모시기를 학생들이 자꾸만 뭔가 도전할 수 있도록 심지어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결과물마저도 거기에 대해서도 딴지 걸 수 있도록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용하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네. 혹시 질문 주신 분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오늘 이거 지금 다 교수님께서 지금 무보수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치킨이라도 한 마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나중에 우리 만나. 오늘은 자, 박수로. 다음에도 봅시다. 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